안녕하세요. 오늘은 협심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도 중학교 몇 학년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중학교 때 그 협심증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어서 협심증 환자들의 그 공포감이라든가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협심증 같은 거는 어린아이들한테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어린아이들도 협심증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것까지 병원 가가지고 뭐 심혈관 조영술이나 심전도 이런 거 해서 증상이 나타날 만한 경우들이 거의 없거든요. 아이들은 대부분 다 저절로 낫기도 하고요. 그래서 병원 기록에 협심증으로 진단되지 않기 때문에 진단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어린아이들은 협심증에 안 걸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협심증 증상을 못 느끼냐면 아니에요. 아이들도 다 협심증 증상을 느낍니다. 저도 경험해 봤고 오늘 이 글 읽어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런 아이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다행인 거는 어쨌거나 어린아이들은 심장이 빨리빨리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나 또 다른 말로 거꾸로 얘기하면은 혈관이 막힌 것이 안 뚫리는 게 아니라 뚫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은 더 잘 뚫리는데 왠지 이제 그것부터 하나씩 찾아가도록 하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스트레스예요. 어린아이들은 스트레스가 공부하고 친구 관계, 그다음에 부모님이 혹시 불화가 있으면 이 정도 말고는 스트레스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정말 다양한 많은 스트레스 요인이 많습니다. 어른이 될수록 스트레스가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은 협심증에 걸려서 잘 회복이 안 되는 거고 아이들은 뭐 친구 관계는 얼마든지 변동성이 크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이 부모님 관계는 좀 쉽지 않지만 여하튼 이 스트레스라는 게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협심증 증세가 나타났다가도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시 응용하자면은 어른들도 스트레스에서 벗어난다면 협심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 아이 한번 글을 읽어볼까요? 19세 여자인데 어렸을 때 천식을 앓았고 지금은 완치됐대요. 근데 한 2년 전부터 의심증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계단 조금 올랐을 때, 몇 초 달렸을 때, 흥분했을 때 등등 심장이 갑자기 엄청 조이면서 빨리 뛰는 느낌이 들어서 조이는 부위를 움켜쥐고 1분 정도 가만히 있으면 서서히 괜찮아져요. 요것만 봐서는 거의 협심증이거나 또는 심폐 심폐의 연관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달리기 너무 많이 하면은 협심증 환자가 아닌데도 가슴이 답답하고 쪼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운동 부족이라 말할까요? 그런 경우가 이제 가장 의심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저런 행위를 하고 나면 꼭 어지럽고 심장이 엄청 쪼이는 게 매 순간마다 그러는 게 아닌데 항상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이번 겨울에만 해도 일주일에 세네 번꼴로 나타나서 좀 힘들었어요. 많이 나타난 거지 이 정도면은. 유독 겨울에 심하게 나타나고 매 순간마다 그런 게 아니라서 모두가 그런 줄 알았는데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점점 빈도가 잦아져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빈도가 잦아진다는 거.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대표적인 증상이 협심증이길래 근데 또 요즘은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나타나고 더 찾아보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하고 자 증상이 빈도가 막 늘어났다가 어떤 땐 줄어든다 하잖아요. 겨울철에 협심증은 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오그라들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증상일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위에 말한 거 가지고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일 가능성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류성 식도염은 식사 시간과 음식 종류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 속쓰리다, 뭐 체한다 이런 얘기 자꾸 많이 합니다. 근데 위에 증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좀 많다고 싶어요. 자, 10대에는 잘 발생하지 않는 질병이라 하길래 아니에요. 나타나긴 합니다만 위험하지는 않기 때문에 또는 저절로 낫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뭐 돈 낭비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연히 이 상태로 병원 가봐 다 돈 낭비할 거예요. 검사 결과는 다 정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그래도 협심증이 맞을까요? 번외로 가끔 크게 숨을 크게 쉬고 싶을 때 숨을 다 들이마시면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쇄골 밑쪽에서 더 이상 숨이 안 올라온 느낌이 들어요. 이게 숨이 이렇게 시원하게 안 들어 마셔지고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답답해요. 괜히 숨 못 쉬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 두통도 잦아요. 이거 협심증 관련 증상일까요? 협심증하고는 요건 조금 달라요. 오히려 제가 봐서는 운동 부족일 가능성이 더 크거나 더 커 보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 아이가 천식 증상을 알았다 했거든요. 그 천식을 알았다 보니까 운동도 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달리기나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쪼이거나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는 느낌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폐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심장이 부담이 되거든요. 이게 폐는 뭐냐면은
공기 흡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엔진에서 공기가 잘 들어오는 흡입구라고 보면 되고 심장은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 흡입이 잘 되면은 엔진도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공기 입구에 뭐가 찌꺼기 같은 게 막혀서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되면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지금 제가 봐서는 그쪽일 가능성이 더 커요. 그리고 협심증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건 있다가 하더라도 아주 가벼울 거고요. 스텐 삽입이나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일 것 같고 오히려 운동을 자꾸 하면은 혈관이 열릴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장 내과를 가셔서 검사한다고 해서 또는 호흡기 내과 가서 검사한다 해서 벨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99% 없다고 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운동을 조금씩 시간과 거리를 측정해 가면서 조금씩 늘려나가야 돼요. 막 운동하고 가슴이 조이면 한 5분, 10분 쉬었다가 또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거리가 늘 거예요. 시간도 늘 겁니다. 그럼 또 쉬었다가 또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운동 범위, 운동 시간과 거리를 늘려나가십시오.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심폐 강화예요. 그걸 보고 심폐 강화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특별히 뭐 음식 같은 거는 심장하고 폐에 좋은 음식을 많이 드시고 한약을 반드시 복용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저희 머리 위에 있는 곳에 연락해서 도움이 되는 한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폐 기능 강화시키는 약이 분명히 존재해요. 뭐 양방에서 자꾸 없다 뭐 한약 먹으면 죽는다고 협박하겠지만 다 시뻘건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조금 자기가 관리하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나쁜 생각과 나쁜 감정이 막 들끓을 때 그 원인을 찾아서 빨리 그만해 멈춰 나쁜 생각아 머릿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빨리 사라져 하고 두들겨서라도 쫓아내시고 자꾸 좋은 생각과 좋은 감정을 유지하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게 명상이거나 뭐 마음 다스리기 이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 나쁜 감정이 떠오를 때 그걸 자꾸 쫓아가시면 안 돼요. 사실 좀 여성분들은 그 나쁜 생각 이런 게 자꾸 꽂히면 질투, 시김심에 꽂히면 막 망상까지 쫓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스트레스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멈춰. 미워하지 마. 질투하지 마. 나쁜 생각 그만 멈춰. 무조건 좋은 생각만 할 거야. 하고 머릿속에서 나쁜 생각을 자꾸 쫓아내 버리셔야 됩니다. 빈 공간이 생겨야지 좋은 생각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게 진짜 협심증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 진짜 협심증, 그러니까 어른들 중에 진짜 심혈관이 다 막혀서 한두 번 정도 스텐 삽입을 하신 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치료하냐면은 무조건 협심증 관련된 치료 한약을 써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 나쁜 생각을 멈추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즉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운동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병원에서는. 왜냐하면 운동하면 통증이 생길 테니까 잘못될까 무서워서 운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운동을 안 하면 스트레스가 더 쌓이고요. 심혈관이 열릴 수가 없어요. 심폐기능이 강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약에 의존해서 헐떡헐떡 살아가는 것밖에 안 돼요. 쉽게 말해서 그 뭐야 이거 그러니까 생존 기계 하는 거 있잖아. 이게 둘러싸고 하는 거 그거 달고 그냥 헐떡헐떡 하고 새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조금 그거보다 나은 거죠.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불안하게 약 먹으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게 그게 건강한 삶인가요? 아닙니다. 반드시 스텐 삽입을 하셨다 그러면 일단 응급 상황은 벗어났기 때문에 빨리 심폐 운동을 하면서 심폐에 좋은 한약을 복용하면서 음식을 복용하면서 스트레스를 벗어나면서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발 전혀란 말은 취소하고요. 거의 안 합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협심증으로 치료 받으신 분들 중에 재발하신 분들 제 기억에는 없어요. 없, 없어요. 그분들 소개로 다른 분이 오고 한 적은 많아도 재발해서 치료 다시 하신 분은 진짜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협심증이 아닌데 저기 뭐지 저기 그 건강염려증으로 계속 치료를 반복하신 분은 단 한 분 계세요. 저기 뭐 누구신지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어머니 항상 모시고 그 어머님을 항상 치료하기 위해서 따님이 정말 효도 많이 하신 분이 계신데 그 한 경우만 빼놓고 재발해서 연락처에서 치료받은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만큼 원인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은 스트레스하고 운동 부족 두 가지라 보시면 돼요. 콜레스테롤하고 혈전은 결과예요. 그게 왜 막혔는지를 찾으셔 원인을 치료하시지 막힌 결과만 뚫어봐야 뭐합니까? 하수구 백날 뚫어봐야 뭐예요? 또 막히죠. 왜 막혀요? 하수구에다 쓰레기 버리니까 막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쓰레기, 하수구에 막힌 쓰레기는 결과고요. 원인은 쓰레기를 버린 양심 없는 인간입니다. 아셨죠? 그 양심 없는 인간이 인간을 치료하면은 하수구가 안 막히겠죠. 당연합니다. 원인은 심혈관이 막히는 원인은 스트레스고 운동 부족입니다. 2달만 저한테 치료받아 보십시오. 2달이면은 정말 자신 있게 건강을 회복해서 운동도 자신 있게 하면서 멋지게 남은 삶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러면 1달 동안 치료하시고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러시면은 치료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2달 정도 치료했는데도 결과 없다 그러면은 제가 치료비를 절반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